자, 안녕하세요. 1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제 자바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에서는 XML 웹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XML 메시징 서비스인 메시징 프로토콜인 SOAP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 13장에서는 웹 서비스를 실제 구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구현하려는 XML 웹 서비스의 시나리오부터 우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11장에서 XML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세 가지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중개자 이렇게 세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는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중개자는 우리가 마치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검색 엔진처럼 XML 웹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노드가 바로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XML 웹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서비스 제공자가 우선 웹 서비스를 구현하겠죠. 그리고 구현한 서비스를 공개하기 위해서 서비스 중개자에게 등록을 합니다. 그럼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중개자로부터 자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웹 서비스를 검색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검색된 웹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 제공자와 XML 손 메시지를 이용해서 XML 메시징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XML 웹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XML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작스피라는 파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바 API for XML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XML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는 패키지가 바로 작스피예요. 자, 그래서 우린 작스피를 이용해서 이제 XML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제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 지원하는, 선에서 지원하는 자바의 표준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작스 RPC가 있습니다. 이 작스 RPC는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적이란 말은 웹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동기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API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작스 RPC입니다. 자, 그 다음에 SAAJ라는 API가 있습니다. 자, 이 API는 보통 작스 RPC를 이용하면 이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나 그 서버 프로그램이나 실제로 손 메시지를 모르더라도 XML 웹 서비스를 마치 로컬에 존재하는 메소드처럼 호출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SAAJ는 언제 이용하냐면 손 메시지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혹은 손 메시지를 만들어서 첨부 파일이 포함된 손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가 바로 SAAJ예요. 자, 그 다음에 작스R이 있습니다. 자, 이 작스R은 Java API for XML Registry라 그래서 UDDI를 구현하기 위한 API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UDDI를 구현하거나 UDDI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API가 정의된 것이 바로 작스R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작스M이 있습니다. 이 작스M은 비동기적인 형태의 메시징을 위한 API가 정의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자, 근데 이 작스M 같은 경우는 XML 웹 서비스 디벨로퍼 팩 1.1 버전인가 1.2 버전까지만 포함되어 있고, 그 뒤로는 작스M이 누락됐습니다. 이 작스M이 엔터프라이즈 패키지에 포함이 됐어요.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에 포함이 되면서 XML 웹 서비스 디벨로퍼 팩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작스M은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작스 RPC를 이용해서 XML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후반부에 SAAJ API를 이용해서 실제로 솜 메시지를 생성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방법과 첨부 파일이 포함된 솜 메시지를 처리하고 그런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용하려고 하는 작스 RPC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작스 RPC는 Java API for XML Based RPC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PC와 같이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API가 정의된 것이 바로 작스 RPC예요. 그래서 작스 RPC는 동기적인 형태의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기적인 형태란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비스로 어떤 호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기법이 바로 동기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작스 RPC의 최신 버전은 1.1.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에서 설치하셨던 자바 웹서비스 디벨로퍼 팩 1.6 버전에 작스 RPC 1.1.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스 RPC 1.1.3 버전은 SOAP 1.1 스펙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작스 RPC를 이용해서 구현하려는 웹 서비스의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우리가 구현하려는 웹 서비스는 헬로 웹 서비스예요. 자, 이 헬로 웹 서비스는 어떤 웹 서비스냐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이 웹 서비스로 이름을 보내면 그 이름 앞에 헬로우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시 문자열을 클라이언트로 반환해주는 이와 같은 동기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처리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통해 구현할 간단한 웹 서비스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웹 서비스가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만 익히신다면 뭐 어떤 웹 서비스든지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13장에서 헬로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구현된 헬로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WSDL 문서를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WSDL 문서를 생성했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만든 헬로 웹 서비스를 UDDI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방법을 15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는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WSDL 문서를 만들어서 UDDI에 등록을 하겠죠. 자, 그럼 서비스 이용자는 UDDI로부터 서비스 중개자로부터 자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웹 서비스를 검색하겠죠. 그래서 검색해서 자신이 이용하려는 웹 서비스를 하나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작스 RPC에서는 WSDL 문서를 참조해서 웹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는 스톱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스톱 객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 인코딩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죠? 사용자가 솜 메시지를 몰라도 마치 자바에서 그 로컬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호출하면 그 메소드 호출 메시지가 솜 메시지로 변환돼서 웹 서비스로 전달된다 그랬죠. 그럼 전달된 웹 서비스는 그 솜 메시지를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역직렬화 혹은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자바에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소업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톱 객체가 하는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웹 서비스 호출 메시지를 솜 메시지로 변환해서 서비스를 호출하고 또 응답받은 솜 메시지를 다시 자바 메시지로 변환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스 RPC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WSDL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WSDL을 문서를 참조해서 이 스톱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이 스톱 객체를 통해서 마치 웹 서비스가 로컬에 존재하는 메소드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스톱 객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의 웹 서비스 호출 메시지를 이와 같은 솜 메시지 형태로 변환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예요.
자, 그럼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역할을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서비스 제공자는 첫 번째로 웹 서비스를 구현하죠. 그리고 WSDL 문서를 작성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DDI에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겠죠. 자, 이게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첫 번째로 UDDI로부터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웹 서비스를 검색하겠죠. 자, 두 번째로 웹 서비스에 존재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기술된 WSDL 문서를 참조해서 스톱 객체를 생성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3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우리가 구현하려는 웹 서비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API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그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까지 이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